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는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했는데 평소보다 목소리도 컸고 제스처, 몸짓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아주 열심히, 아주 격정적으로 기자들에게 무언가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질문을 받았길래 윤석열 대통령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을까요?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을 둬서요.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정책이나 이런 거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위나 이런 정보 캐는 거 있죠? 그거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민정수석실 없앤 겁니다. 사전 컨트롤 타워나 옛날 특감반 이런 거 있죠? 공직자의 비위 정보 수집하는 거 그런 거 안 하고 사정은 그냥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 대통령 비서실이 이런 사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 안 하고 그리고 공직 후보자에 대한 비위나 비위 의혹에 관한 정보 수집 있죠? 그것도 안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비서실이라는 데는 직접 그런 정보 수집 업무를 안 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자료가 축적될 수도 있고. 그래서 미국의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자, 미국 방식대로 인사검증을 하겠다. 대통령실에서는 공직자의 비위, 첩보 이런 거 수집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다. 그런데 왜 자꾸 법무부로 인사검증기구를 이관한 데 대해서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장해찬 전 인수위원회 청년소통 TF단장,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민성기 의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장 인사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안 하고 그냥 가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격정적으로 기자들에게 설명을 했네요. 준비해 왔다는 거겠죠? 뭐 본인의 대선 공약의 하나였고요. 그리고 그 대통령 본인이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그동안 청와대에서 해왔던 인사 검증의 1차 검증 기능을 이제 법무부로 넘긴 건데요. 야당에서는 이게 법무부에 너무 힘이 집중되는 거 아니냐. 거기다가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니까 일종의 소통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기자들을 상대했다는 것은 국민을 상대로 본인의 그 충정을 좀 설명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낀 것 같습니다. 예, 장해찬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하는 스타일, 또 말할 때 취하는 몸짓 이런 걸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화면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목소리, 평소 몸짓이 평소보다 상당히 큰 거는 맞죠. 그런데 이제 공식 석상에서 기자분들에게 질의응답을 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참 익숙한 게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평소에 편하게 참모들과 함께할 때 말씀하시는 것과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특히 법적인 부분 그리고 청와대의 권력을 축소하는 부분, 사정 기능을 어디로 이관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 검찰총장 출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과정에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저렇게 굉장히 또 편하게 막힘없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과의 이 도어 스태핑 출근길 질의응답에서도 이게 어떤 법무부의 권한 강화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것은 법무부 권한 강화가 아니라 청와대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는 쪽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취지로 아주 자신에 차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요. 굉장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게 추진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이게 철회될 일은 없겠구나라는 사실을 제가 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 평소에 인사검증기구를 법무부로 이관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측근들에게는 많이 이야기를 했다. 평소에 하던 이야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법무부로 이관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은 기억은 예. 없습니다만 청와대의 권력이나 권한이 너무나 비대했다.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나 박근혜 정부 돌아보면 청와대가 항상 모든 전국 운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시로 드신 특감반이나 민정수석실이 이 공무원들 인사 검증한다고 했던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안 좋게 부작용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청와대가 공직자들의 인사권을 꽉 틀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통 관료들이 있는 행정부처 그중에서도 법무부로 이관하고 청와대는 인사에 대한 정보 수집하지 않고 정책 설계만 하겠다는 게 훨씬 더 건강한 대통령실의 모습이라는 이 철학과 구상은 선거 기간 내내부터 오래도록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해찬 단장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바로 지근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던 사람이고 권지웅 비대위원의 생각은 어때요? 저는 지금 우려가 두 가지 지점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그 법무장관이 한동훈 장관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도 사실 검증 과정이 있는 다음에 그다음에 판단을 하는데 검증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검증 정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당락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판단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태에서 법무장관이 한동훈 장관인 그곳에 인사검증 시스템을 둔다고 하는 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법무부라고 하는 공간이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간에 다시 인사권을 부여한다는 것이 좀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의 이제 인사검증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법무부여야 하는가? 되려 지금처럼 국무총리실에 인사혁신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능을 좀 강화해서 거기서 검증을 다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예. 근데 권지웅 비대위원, 민주당에서는 이걸 법무부에 이관하면 한동훈 장관이 검찰 인사권에 검찰 수사 지휘권 물론 발동하지 않겠다,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 인사검증 그러면 같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같은 공직자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그 사람들의 이런저런 뒷이야기를 다 알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 이게 바로 비판의 요점이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시스템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사하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저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기재부랑 국토부랑 같은 부처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마지막 최종 인사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기재부가 장관들의 왕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처럼 인사권을 어떤 특정 부서가 가지고 있게 되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부서의 장이 되었어요. 제 보좌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보좌관이 3급 이상의 보좌관이라고 하면 이 보좌관이 임명되는 과정에 법무장관이 어느 정도 협조해 주지 않게 됐을 때 어떤 불이익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정의 차질이 생긴다고 하면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함께 논의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네. 잘 안 되는 게요. 법무부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야당의 비판 사유라면 그게 대통령실 민정수석이면 상관없는 건가요? 민정수석이 예전처럼 인사 검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또 다른 장관들이나 부처가 오히려 같은 부처도 아닌 대통령실의 수석 눈치를 봐야 되는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이걸 만약에 인사혁신처에서 추천이 아니라 검증 기능까지 갖게 된다면 인사혁신처장에게 또 눈치를 봐야 되고 결국 어디가 하든 인사 검증하는 곳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편함과 껄끄러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법무부라서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라서 문제인 것인지 제가 봤을 때 야당은 이 제도가 법무부에 가는 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 같고요. 법무부 장관이 같은 국무위원인데 다른 국무위원들이 눈치를 봐야 된다는 논리가 적용된다면 그거는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인사혁신처 어디를 가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반대하는 논리가 되기는 좀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권지웅 비대위원 뭐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예를 들면 법무부라고 하는 공간이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정보가 수합됐을 때 그걸로 인사검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어떤 조사나 수사가 들어갈 수도 있게 되는 권력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제 예를 들면 지금 인사혁신처에 한 30만 명 이상의 인사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법무부에서 관장하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두 분이 토론을 벌인 것처럼 어제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에서도 여당과 야당 의원들 사이에 상당한 격론이 있었습니다. 이 격론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헌법도 위반하고 법률도 위반해서 이 범법자를 잡아야 되는 법무부가 범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법무부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미 정부에서 다 검토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소통령이구나 이게. 거기서 윤석열 친위대 만들려고 하는구나. 이런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굉장히 컸습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때 정점을 이뤘습니다. 자, 법무부는 한 손에는 수사권, 한 손에는 그러니까 수사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손에는 인사권, 두 가지 칼을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이런 부처가 있은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안기부 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에 관련된 기관이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하는 것이고 분명히 법무부 장관 스스로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서 본인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당과 야당의 논리는 법사위원들의 토론을 통해서도 여러분 충분히 숙지하셨을 것 같고요. 민성기 의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설명 중에 핵심은 미국이 이렇게 합니다. 이건 미국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미국의 인사 검증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미국은 백악관에 법률 고문실이 있죠. 네. 법률 고문실에서 인사 추천을 하면 미국의 연방 수사국 그러니까 FBI에서 1차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BI가 검증하는 게 지금 법무부가 1차 검증에 가는 것과 똑같다는 그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1차 검증이 끝나면 다시 그게 법률 고문실로 가서 그 법률 고문실에서 이제 정무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추천하는 그런 형식을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한 내용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정말 미국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까? 일단 미국도 백악관이 결과적으로 인사 검증의 키를 쥐고 열쇠를 쥐고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결과적으로 검증을 백악관 공직 후보자 검증 개시가 법률 고문실에서 하고 그러니까 검증은 FBI가 1차적으로 하고 그걸 토대로 백악관 법률 고문실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사기획관이 인사 추천을 하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의 그 공직검증관리단에 의뢰를 하고 거기서 법무부에서 하고 나면은 다시 공직기강 비서관인가요? 이렇게 와서 다시 추가로 검증하는 미국식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유사한 측면이 예? 있죠. 그러니까 인사기획관이 이제 뭐 3에서 5배수 정도 추려가지고 이제 법무부 장관에게 그 후보 검증을 요청을 하고 예. 그러면 법무부 장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이라는 게 이제 생길 텐데 예. 거기서 1차 검증을 하는 거죠. 비위라든가 정보라든가 뭐 위법사항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는 거고요. 이 예. 검증은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이 그 법무부 장관의 직속 기구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다시 보고를 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걸 다시 대통령실로 송부하게 됩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실, 그러니까 전에는 이게 민정수석 산하에 있었는데 민정수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는 비서실장 직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직속의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보면서 그걸 또 2차 검증을 하고 그거를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자기 직속 상관인 비서실장한테 보고를 하면 비서실장이 다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는 그런 그 경로를 거칠 것 같습니다. 예. 자, 미국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런 설명을 여러분께 드렸는데 말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국회 법사위에 나왔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기 전에 법무부가 인사검증까지 책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할 때 인사 추천을 누가 합니까? 제가 잘 모르는 말씀해 주시면 배우겠습니다. 네, 아니 인사 기획관이 계시고 인사 비서관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추천을 하겠죠. 추천하면 검증은 이제 어디서 하는 거죠? 인사 추천자에 대한 검증.
지금까지는 대통령실에 했었는데요. 그 기능 중에 일부를 법무부로 지금 이제 법무부로 이관돼서 이제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을 하는 거죠. 예, 근데 과거 아직까지 민정비서관의 역할을 지금 법무부에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직 발표했습니다.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으니까 아마 검증은 이번에 검증 법무부에서 안 했습니까? 예, 제가 이틀밖에 안 돼서요. 저희가 네. 그 체제가 기구를 지금 만드는 준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네, 정도로 그렇게 하고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주당에서는 소통령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권지웅 비대위원 네. 실제로 민주당 비대위 지도부 회의에서 말이죠.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권력이 한동훈 장관에게 집중돼 있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합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도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도 코드 인사를 한다고 되게 많이 비판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탕평 인사라든지 실력 중심의 인사를 하길 국민들은 바라는데 그것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이었죠. 근데 마찬가지 우려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있는 거기에서 인사를 검증하고 그리고 공직기관 비서관도 사실은 증거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이끌었던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실은 임명되었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인사 라인들이 다 윤석열 사람들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예를 들면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경우에도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 매우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사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도 되게 우려스러운 인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분이 좀 다뤄지는 게 있는 것 같고 그 면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언급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을 소통령이라고 한다. 장희찬 단장은 그 평가에 동의하세요? 글쎄요. 본인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그리고 대다수 국민들도 한동훈 장관이 지금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한동훈 장관이 추천한 사람들이 고위직에 간 지금 전례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임명된 1기 내각이나 주요 고위공직자들은 한동훈 장관과 무관하게 다 추천 검증이 된 것이고 어제 발표된 교육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아마 법무부가 그 인사검증 못했을 거예요. 그럼요. 아직 예. 그 기구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요. 이제 그러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보고 국민들이 그 업무 평가를 내릴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었다. 그리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나누겠다는 정도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소통령이다, 뭐 정권의 황태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소 과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가 싶고요. 공교롭게도 민주당에서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제기할 때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소통령이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거물급 정치인으로 자꾸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고 있어요. 네. 저희 국민의힘에 차기 대선 주자들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만 키워주셔도 되는데 이 비판을 하려면 좀 적절한 방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곤란하게 만들어야지 오히려 그 인기를 자꾸 민주당에서 키워주니까 국민의힘 내에 다른 대선 주자들이 볼멘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느 정부고 말이죠.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인사를 단행하면 국민적 시선이 쏠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내각 인사에서는 단연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받았고 말이죠. 가령 문재인 정부 처음 인사 때는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인가요? 임종석 비서실장 인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다음 대선 주자로 클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결과적으로는 임종석 전 실장은 대선에 도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 하다가 다음 총선 때 출마하면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의 미래 어떻게 보세요? 민성기 의원은? 뭐 소통령이라는 얘기를 야권에서 들을 정도로 네. 그 관심의 초점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힘도 대단히 세졌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 예전 법무부 장관보다는 훨씬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의 인사권도 갖고 있죠. 지금 이제 인사에 대한 검증
기능까지 가져오면 그걸 아무리 조심스럽게 쓴다고 해도 상당히 권한은 강해졌다. 이걸 객관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하거나 하는 거 보면 정치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분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일정 부분 팬덤도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면 정치적으로 클 수도 있는 그런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옛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조국 그 민정수석을 보는 것처럼 한동훈이라는 장관을 단순하게 대통령의 부하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건 동지적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미래가 상당히 열릴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면 그만큼 부담도 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하는 그런 기능을 가져왔는데 인사하고 나면 항상 뭐가 문제다. 검증이 부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만큼 위헌 요인도 그만큼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역대 정부 인사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당시 의원, 전 의원을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명을 하죠. 네. 그러니까 장관 역할을 하면서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는 거예요. 이인재 당시 의원이 워낙 그 새천년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1위였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해양수산부 장관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에 도전하게 되고, 노무현 정부 때는 또 보세요. 정동영 의원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관직이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상당히 중요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하나의 발판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대선 도전까지 가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지금 그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많다. 이건 인정하시죠? 그럼요. 그래서 본인이 느끼는 부담감도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민성기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인사검증단이 법무부 산하로 꾸려지게 되면 지금까지의 인사는 한동훈 장관의 책임이 아니지만 이후에 이 인사검증단 설치해서 검증을 받은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만약 문제가 불거지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 이건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의 검증 소홀로 그대로 연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권한이 큰 만큼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받으면서 책임질 범위 또한 대단히 넓어졌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뭐 약 2년 정도, 만약에 총선이라는 시기를 염두에 둔다면요, 약 2년 정도 업무 성과에 있어서 그 어떤 법무부 장관보다 더 깐깐하게 검증을 받게 될 겁니다. 그 같은 야당의 또는 언론의 감시를 충분히 견뎌내면서 업무적으로 능력을 입증해낸다면 그때는 뭐 정치권에 등장을 하건 또는 차기로 거론이 되건 국민 누가 뭐 꼬투리를 잡기 힘들 텐데요. 앞으로 2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주어지는 것은 한동훈 장관이 어떻게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그 몫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 질문에 대한 우리 권지웅 비대위원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실제로 그렇게 언급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뭔가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독자적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되려 그 부분이 민주당이 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하는 바를 국정에 반영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것이 좀 너무 과도하게 되면 저는 국정 운영이 흐트러진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된 법안도 네. 사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의총까지 열어서 합의했던 안이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사실관계까지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게 한동훈 법무장관 당시 후보였던 사람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되게 불과 3일 만에 그것이 다시 뒤집혔어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된다고 하면 사실은 이 정부가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설사 장관이라고 하는 공식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이상의 권한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 법무장관 관련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상당히 오래 진행하다 보면 이제 유튜브로 다시 보기 올리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과 관련한 뉴스 다시 보기 조회수가 압도적이에요.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을 지지하든 진보 정당을 지지하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 뉴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거. 이거는 민주당도 아마 인정을 할 거예요. 네네. 지난번에 그래서 법사위 질문하고 또 예결위 질문 때 그 영상들이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이제 법무장관 공청회를
좀 잘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때 좀, 인사청문회. 네, 예. 인사청문회를 근데 좀 삐끗한 게 있었죠. 예. 특히 또 예결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질문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참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예결위 질문한 것도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수백만이 나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 날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한동훈 장관에게 질문을 하지 않는 게 한동훈 장관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금 전국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 많은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가까운 관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관심이나 인기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사검증단이 설치된 이후에 또는 그렇지 않을 때도 대통령의 참모 자격으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부적절한 인사나 어떤 여러 가지 이 저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과감하게 쓴소리를 해서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만 한동훈 장관의 미래도 열린다고 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상태에서 많은 권한을 누릴 때 그 권한과 대통령이 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에 있는 다른 참모보다 쓴소리를 더 많이 할 책임과 의무도 한동훈 장관에게 주어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임종석 당시 비서실장이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향해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정당 의원들이 쏟아냈던 비판의 발언들, 그 비판의 발언들을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어떻게 견뎌내고 감당해냈느냐, 이 부분을 상당히 돌이켜볼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내는 그 비판과 지적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 그걸 갖고 시청자분들께서 또 유권자분들이 판단하시리라 하는 생각이 들고 말이죠.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이야기, 또 인사검증 시스템 법무부로 이관한 데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직접 아주 격정적인 몸짓을 섞어가면서 설명했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국무조정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아직도 검증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을 안 하고 그냥 들어갔다. 아직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겠죠? 뭐 대통령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대목이 많겠죠. 그동안 책임 총리제를 얘기해 왔는데 총리가 추천한 인사를 당에서 반대한다고 곧바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상당히 대통령으로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이란 자리 자체가 과거에도 가장 중요한 임무가 총리를 보좌하는 거기 때문에 장관급이긴 하지만 국무총리가 자기 사람을 데려다 놓는 길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됐고요. 그리고 또 당에서 저렇게 반대하는데, 당에서 정권 반대하는데 그냥 확 밀어붙이기도 대단히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을 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했을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출근하면서 오늘은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예상에 있던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예상 밖의 질문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당시에 박병석 의장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예상 밖의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상 밖의 질문이나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질문이 나오면 그냥 들어간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윤정원 전 경제수석을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하는 데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최전선에서 이거 안 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에 책임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조정실장 시키느냐? 어떻게 지금 당내 흐름은 어떻습니까?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요. 결정이 나고 나면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지만 지금의 분위기로 봐서 저 개인의 소신으로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인사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수석으로 소득주도 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등을 이끌었고요. 제가 그 당시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분들에게 들어보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비판 기사를 쓰면 종종 윤종원 수석이 춘추관으로 찾아와서 기사 그렇게 쓰면 안 된다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굉장히 많이 엄호하셨다고 해요. 한덕수 총리가 말하는 것처럼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이 윤종원 수석에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수석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죠? 기업은행장으로 갔습니다. 정권이 비호하는 인사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자리.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 이 영광을 다 누렸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지난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한덕수 총리가 믿고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행정부를 총괄해서 통합관리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비판하면서 정권교체를 성공한 국민의힘으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인사인 것이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봤을 때도 고개를 조금 가로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론 이 인사 문제가 어떤 식으로 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종원 행장이 정말 국무조정실장으로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자신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나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등에 대해서 어떤 반대 의견과 소신을 피력했는지라도 우리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알 수 있게 설명하는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럴 것 없이 대한민국에 좋은 인재 많은데 꼭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분, 그리고 일부 지지자들과 당원들 사이에서 이러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내내 꽃길 걸은 분 영전시키려고 정권 교체했냐는 박탈감 느끼는 인사를 우리가 굳이 임명하면서 당청 간의 갈등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윤종원 전 경제수석을 국무조정실장에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윤석열 대통령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에는 늘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 사회에 되게 필요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주도했다고 해서 그 진영의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계속 논리를 펼치고 그것으로 갈등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등장할 때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서 역량을 기준으로 인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과 전혀 반하는 어떤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진영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식으로 갈등이 커진다고 하면 이거 자체는 윤석열 정부에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영 때문이 아니라요. 바로 그 말씀하신 능력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소득주도 성장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명과 암이라고 하셨지만 암이 훨씬 더 짙고 어둡다는 걸 국민들이 민주화 이후 최초의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판단을 내리신 사안이고요. 노무현 정부에서 일했던 한덕수 총리나 이런 분들 진영을 넘나들면서 또 김한길 위원장 이번에 총리급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이 되면서 많이 윤석열 정부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직전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저희가 5년 내내 비판해왔고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 비판의 주안점으로 삼았었는데 그 정책을 주도하고 설계하고 이끌어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 기사 쓰는 기자들에게 소득주도 성장 엄호하셨던 분을 도대체 무슨 명분과 무슨 논리로 국민들에게 이분이 국무조정실장의 적임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능력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장해찬 단장은 윤종원 전 경제수석이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집권 1년 후에 경제수석에 임명이 됐고 1년 동안 했고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윤종원 경제수석이 재임하는 기간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로 바뀌고 그래서 한덕수 총리의 이야기인즉슨 소득주도 성장의 책임자는 아니다. 지금 장해찬 단장이 하는 이야기와 약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덕수 총리가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와 판단이 결국은 임명하느냐 안 하느냐의 관건이 되겠네요. 저는 그 윤종원 행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그런 경력을 그런 주장을 펴왔다 하더라도 지내온 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들이 자기가 한 자리들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국무조정실장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각 부처 차관회의 의장하면서 정책 조정하는데 그 각 부처에서 영이 쓸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미 상당한 흠집이 났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이런 때는 스스로 저는 이 자리를 맡는데 적절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하고 물러나 주는 게 본인을 추천해 준 한덕수 총리한테도 좀 예를 갖추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이 비판받을 지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건 지금 사회에서 만들어지는 부의 많은 부분이 노동으로 배분된다기보다 자산을 가진 자에게 배분돼 왔고 이 문제는 사실 한국 사회에 되게 큰 양극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분은 틀렸다 하더라도 저는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부가 배분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소득주도 성장의 취지 자체까지 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꼭 이분이 임명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정책을 했던 사람이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제가 방송 나가서 윤종원 행장 이야기 나올 때마다 민주당 패널분들이 다 이렇게 엄호를 하세요. 그럼 막상 임명이 되면 그게 본의가 어떻든 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씌워주는 상징적 인사가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철회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그런데 또 하나의 고민 지점이 있죠. 그 부분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의 상징, 소통의 상징,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지명했고 민주당이 인준에 협조를 했어요. 한덕수 총리가 처음으로 행사한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합쳐서 잘해달라고 첫 국무회에서 대통령이 당부를 각별하게 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이 사람 정말 필요하고 일 잘합니다라고 콕 집어서 발탁한 인사를 집권 여당에서 그 사람 안 돼.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과연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그래서 결국은 이 윤정원 전 수석이 임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에게 또 힘이 실리겠느냐. 한덕수 총리는 얼굴 마담인가? 이런 또 어떤 인식들이 정치권에 국민들에게 확산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성기 논설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윤종원 행장 스스로가 결정을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말해주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책임 총리의 권한이라는 게 인사 하나, 단편적인 사건 하나로 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내각 인사와 관련해서도 역대 어느 총리 지명자보다 더 내밀한 대화를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나눴었고요. 앞으로 국정 운영 과정에서 극단적 여소야대 국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집권 여당이 의석수도 적은데 이 당정 간의 호흡이 맞지 않으면 정부가 뭘 추진하려고 해도 2년 동안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 양보한다면 오히려 그다음 수순 총리로서 일을 할 때 집권 여당이 더 많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인사 하나를 놓고 뭐 자존심 싸움하듯이 또는 책임 총리제니까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이 인사의 적절성만 능력만 가지고 아주 냉정하게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첫 인사가 주는 상징성이 대단히 크긴 해요. 첫 인사에서 한덕수 총리가 첫 인사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덕수 총리 의지대로 안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정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